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가 뭐냐면 사실 코인하고 우리가 정치 경제 이런 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약간 그쪽 위주로 사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뭐 이오스는 어디가 투자를 많이 해서 그건 뭐 미국 코인이다. 예를 들어서 만든 사람이 댄 라이모니까 미국 코인이다. 근데 투자한 돈이 가장 많은 건 중국 사람이 또 돈은 투자를 가장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코인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음과 양을 가르고 50대 50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뭐 어떤 색깔론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스마트 머니 시장에서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약간 정치적인 그런 걸 전체적인 걸 배제를 해야지, 그런 거를 따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리고 자가당착 오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수익률을 못 거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2018년도에 전 세계의 어떤 그 군사력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눈에 띄어서 캡처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다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공산국가인 러시아, 차이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의외로 인디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프랑스, 여섯 번째가 영국이 들어가 있고, 일곱 번째가 한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국이, 그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일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통일이 된다거나 북한하고의 무슨 뭐 통일이 된다면 분명히 이 순위는 엄청나게 바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미국이 제1국가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한다는 게, 그래서 미국 코인만 살아남는다, 중국 코인 죽는다, 뭐 이런 거를 말할 의미 자체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군사비 지출을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거에 70%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추격을 하려고. 같은 편인 러시아하고 차이나가 2위, 3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더 이런 거에 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리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왜 4위에 인디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쭉. 그리고 터키란 나라, 그리고 유럽에서 터키란 나라도 맹주이잖아요. 관할하는 국가의 그 주변 국가에 관해서 사실 군사력으로 맹주인 건 사실이고, 그리고 터키가 시리아에 들어가서 러시아하고 하나의 자치구를 지금 이렇게 관할하는 것도 근데 그거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근데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석유에 대한 어떤 그 패권에 관해서 미국이 나가지고 시리아에서 철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인 게, 미국에서는 나토군에서도 나와서 철수를 했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자기네 군사 전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뺐어요. 사실 빼고 있어요. 왜냐면 그 군사를 거기서 다루고 그러려면 각국에서 그 돈을 받아서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사실 그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 그 지출을 사실 꺼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국에서도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거에 관해서도 사실 줄여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USA가 최고다, 뭐 30년 갈 거다, 뭐 50년 끝까지 갈 거다, 영원할 거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논 거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스마트머니의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가냐에 관해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일단 일단락을 짓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웨일 팬더라는 사람인데, 2018년도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이제 받은 직업이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보시면 ICO 인베스터, ICO 투자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ICO 스타트업 CEO, 그리고 이거 스타트업 해가지고 그 기업을 꾸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밀려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뭐 능력 부재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엮여서 그렇게 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크립토 펀더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껴있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1번이라는 거, 그래서 ICO를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같이 코인 가격이 이 정도가 되면은 ICO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엄청나게 뛰어 있는데 거기서 진짜 괜찮은 코인을 ICO 사토시 가루 몇 배가 남아서 비트가 늘면은 ICO 한 게 좋죠. 스트라티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넣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 투자했는데 ICO 돼가지고 단 한 7, 8개월 만에 85개로 불어났다. 그 ICO 할만하죠, 그럴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장이 쉽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래서
ICO 그리고 괜찮은 거는 어차피 큰 VC들이 어차피 자기네 큰 자금을 넣어가지고 개인들이 투자 못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개인들이 투자할 여력도 없고 사람들은 일확천금에 단꿈을 꿔가지고 1원짜리가 뭐 10,000원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시장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까 스퀴즈라는 그분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오후 정도가 되니까 한 우리 시간으로 한 오늘 밤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 정도까지 숏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진폭이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지만 숏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810불을 만약에 찍으면 지금 이렇게 사이드웨이 하다가 조금 올랐다가 진폭을 하다가 조금 상승해서 3,810불을 만약에 찍으면 4,000불 때까지 만약에 안착을 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양쪽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선택이죠. 어디까지나.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건 홀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현금으로 살 건데 만약에 저가로 떨어지긴 한다면. 근데 어쨌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헐크잖아요. 헐크가 지금 곰을 집어던지잖아요. 화나가지고. 근데 이게 베어마켓 꺼져라. 그런 의미. 예. 문 오버로드가 이제 그런 요즘에 이제 어저께밤부터 이더리움이 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주 후에는 30%가 줄어들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면 리워드 되는 게 30%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 가격이 그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이제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제목이 좀 파격적이긴 한데 사실은 뭐 여러 사람이 사실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리플 투자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안정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JP모건에서 JPM 코인을 출시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면서 중요한 건 실제로 리플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리플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기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JP모건에서 만들어낸 M 코인 때문에 앞으로 리플 XRP가 트러블이 일어날 거다. 그거를 붕괴시킬 거다. 제거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쓰임새가 틀리고 분명히 영역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JPM 코인이 동작은 하긴 하지만 XRP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 있을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XRP를 엄청 좋아하는 코인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대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거에 관해서 집중하고 호재거리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는 저는 조금 저는 좀 꺼려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건 괜찮은 코인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월 14일 날 3,400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인 JP모건은 JPM 코인이라는 안정적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리플과 그 크립토커런시 XRP를 뒤엎고 있는 안정된 회사를 예견합니다. 그래서 뒤엎고까지라는 좀 전에 이제 영어 단어로 표현했을 때 그런 표현까지 쓴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럴 일은 없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좀 자극적인 기사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일본 이커머스 대기업 라쿠텐이 암호화폐 결제 지원 임박이다. 그래서 이 뉴스를 지금 매스미디어 대부분의 것들이 아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동아시아에서는 쓰여지는 게 이번 케이스가 첫 번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3월 달부터 바로 QR 결제 위주로 해서 바로 출시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티켓몬스터에서도 3월 달부터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물 경제 기반에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3월 달부터는 뭔가 대대적인,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폭락장은 그렇게 큰 폭락장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슬금슬금 계속 올리지 않을까. 대중이 왜 내 코인은 안 올라라고 말은 하는데 마켓캡은 오르고 있고 사토시 가로 찔끔찔끔 오르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거든요. 근데
저는 세력들이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오히려 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죠. 사실 사람들이 못 사게.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영국 얘기를 했는데, 영국에서 5G 장비를 쓰겠다고 영국에 있는 중앙정보국에 있는 그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국장이.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이걸 써야 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웨이의 급성장 비결은 막대한 R&D 투자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화웨이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화웨이에 관해서 왜 괜찮다,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손정희 회장이 예전서부터 런칭페이인가 그 여기 화웨이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하고 사실 기업 대 기업으로 따지면 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친구인 관계도 긴밀한 어떤 경제적으로 그런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정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업체나 어떤 그런 데에 사실은 화웨이에서 운영하는, 화웨이에서 만들어내는 장비나 어떤 그런 칩셋 같은 것도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저는 보고, 예전서부터 사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친중이라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브렉시트 앞두고 영국 탈출이 줄이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미국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영국 런던에 있던 자회사나 유럽 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룩셈부르크도 영국에 원래 기점을 뒀다가 룩셈부르크로 옮겨지는 그런 금융회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바클레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이제 뭐 다른 뉴스 CCN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슨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로 이제 옮겼고,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근데 영국 경제가 앞으로 침체될 확률이 되게 높고, 백인들 사회에서도 앵글로 섹슨이 원래는 제1에 쓰잖아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원래 목소리가 제일 큰데, 그 애들 중에는. 근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아시아인이 여태까지는 원래 인종적으로 따졌을 때 무시당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트렌드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권의 관계가 변하면서는 한류를 대표로 한 아시아 문화가 이제 앞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서구 문화가 아시아를 잠식했으면, 이제 앞으로는 한류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아시아권 문화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섞여 있는 거는 사실 일본 문화는 아마 배제될 거예요. 일본도 사실 버린 카드거든요. 잘 모르는, 그거는 뭐 뉴스 몇 개 보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심장이 점점 멎어가지고 경제 엔진이 앞으로는 덜 돌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주축이 되는 게, 한국은 사실 중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북한을 중간에 두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을 점령할 거다, 한국을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떠오르는 별로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예, 그리고 일본도 아마 우리한테 당할 확률이 되게 높죠. 앞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군사나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민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거고, 예. 근데 중요한 건 한번 가시면 아마 못 돌아올 거예요. 아마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왜 자꾸 중국은 좀 약간 이거 하면서 왜 영국하고 유럽에 관해서는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미국은 왜 이럴까라고. 근데 저는 제가 한 가지 뉴스만 보고 그런 견해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 하나하나를 다 거기다 껴맞춰 보는 거죠. 보시면 미국이 자동차 관세 폭탄 초읽기, 트럼프의 선택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대목을 잘 보세요. 미국 상무부가 17일까지 수입차 국가 안보 위협 보고서 제출. 트럼프가 90일 내 고율 관세 또는 쿼터 조정 조치 결정. 사실상 유럽 겨냥 분석. 여기 왜 중국이 빠졌을까요? EU, 영국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할 듯. 대미 차 수출, EU 전체 차 수출의 25%. 작년 협상 끝낸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면제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여러 가지 것을 아마 아시겠지만, 북한하고의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엄청나게 매길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딜레이 해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관세를 내리겠다 해놓고. 근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마 아시겠지만, 영국하고 아마 독일에다가 아마 관세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그거는 지금 뉴스에 나오진 않죠. 근데 지금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대미 자립을 하고 영국 같은 경우도 대미 자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본인들이 이제 미국한테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화웨이에 관한 것도 사실은 열어준 거예요. 근데 커먼웰스 에리아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 호주도 앞으로 들어갈 수 있고 뉴질랜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영국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유럽 내륙에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미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결정적으로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일부 빼고는. 근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실 거기에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 5G 기술에 관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패권에 관한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흐름이 바뀐다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이미 그때서부터 작년서부터 계속 드린 거죠, 사실은. 근데 저한테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넌 친중이다 막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마치고 못 마치고에 따라서 사실은 경제 분석을 어느 정도 정밀하게 하냐 그 사람의 능력이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나 경제 전문 채널에 나와서 하는 사람,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에 관해서 사실은 뭐 중국을 계속 디스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패권 흐름을 못 맞추면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 지식도 꽝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결론이 날 거고.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때문에 울상짓던 폭스콘이 화웨이 덕에 활짝이라고. 근데 폭스콘이 아마 아시겠지만 애플에서 운영하는 비전 펀드랑 그리고 소뱅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자금하고 사실 지분 관계상 폭스콘도 거기 껴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소뱅에서 운영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손정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정체성 같은 경우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걸 따지고 보자 보면 근데 그게 의미가 없고 그런 게 그 사람이 지금 투자하는 자금의 흐름을 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애플을 까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폭스콘에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화웨이하고도 결국에는 연결이 돼 있어요. 즉 보시면 폭스콘에 투자가 돼 있는데 화웨이 덕에 활짝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화웨이도 사실 관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손 회장이 예를 들어서 화웨이의 장비를 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저한테 이제 뉴스 하나만 보고 왜 너는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한테 이제 무슨 말을 못하는. 왜냐면 이런 거에 관한 거는 딴 사람보다 좀 자신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비탈릭 부텔린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문제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더리움이 뭐 어저께까지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버그가 생겨가지고 또 딜레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뉴스에 너무 휘말릴 필요가 없으시다. 내가 만약에 생각하는 그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더리움을 500만 원에 팔 거야. 예를 들어서 300에 팔 거야 라고 그 목표점을 딱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만약에 시장에 어떤 그게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계시면 된다는 거죠. 4989를 너무 자주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크게 수익률이 개인이 낼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래하는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죠. 한국 화풀은 멈췄는데 중국 디디 추싱 남미 진출 초읽기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디 추싱을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디디 추싱에 여기다가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뱅에서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는 어떤 4차 산업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게 손정희라는 사람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퍼즐 그림에 많이 거기 노출이 돼 있는 게 사실은 중국에 있는 이런 디디슈싱이나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우버는 물론 미국 거지만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나 4차 산업 관련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조립 로봇을 짜맞추다 보면 결국엔 그 브레인에 있는 어떤 그 기업의 지점이 결국에는 소뱅으로 일축된다는 거죠. 빗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텐센트가 넷마블하고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뭐 코빅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에 있는 크라켄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알고 보면 저는 이렇게 하나의 라인이 다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쭉 뒤를 한번 가면 그래서 넥슨 같은 경우도 초반에 많은 투자금이
이제 들어갔던 게 사실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거기다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오미세고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지금 재미없긴 하지만 미주은행이랑 이 프로젝트를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금 시세가 별 볼 일 없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에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도 마찬가지고 디지 추싱이 남미로 진출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LG폰이 여기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선 그러잖아요. 화웨이 거 장비 쓰니까 친중이다. 너네 망해라.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G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뒤에서 뭔가 예전하고 틀리게 뭔가 이렇게 조종해주는 사람이 있고 파워가 뭔가 있다, 버스가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LG폰이 이번에 만약에 5G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을 치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LG전자까지 예를 들어서 LG U 플러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LG전자까지 그 파급력이 엄청나게 미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중장기로 봤을 때 여기에다 밀어주는 사람이 소뱅이라고 제가 의식을 한 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스프린트사하고 T모바일이 있는데 스프린트사가 있는데 거기랑 버라이즌에서 이번에 올해에 첫 번째로 5G 폰이 지금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는 게 사실은 LG 거를 쓰기로 지금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자, 왜 삼성 거는 아니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겠지만 그 선택을 한 거는 손 회장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랬냐? 거기 이유가 있겠죠. 다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저는 LG를 예전서부터 그래서 이게 앞으로 크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사실은 예전서부터 추종하고 그걸 몇 개월을 추종을 하다 보면 그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요, 그림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사실은. 화웨이에 관해서 앞으로 지금 이런 말이 단적으로 나오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화웨이가 쓸겠구나라는 얘기.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왜냐면 손 회장이 여러 가지 기업의 지금 지분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움직이는 걸 보면 저는 좀 약간 흐름이 느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IBM AI 왓슨 모든 클라우드에서 구동 시장 확대 기폭제 될까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모든 클라우드에서 구동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여기서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럴 때 이더리움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 슈퍼컴퓨팅 가운데 GNT라고 있어요. 골룸이라고 있고 그리고 RLC라고 있어요.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코인이에요. 가격대가 현저하게 재미없고 형편없긴 하지만 어쨌건 중장기로 봤을 때 앞으로 되게 괜찮은 코인일 거고 사실이고 그리고 스토지가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스토지 마찬가지로 먼저 갔지만 그리고 SC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거고 정지선의 공격 앞으로 엘치몰 페이가 상반기 론칭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라쿠텐이 3월달 론칭 그리고 이커머스 국내 기업인 지금 보시면 티켓몬스터가 3월달부터 이제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 뱅킹 절차 간소화 결제 서비스 지난해 말부터 개발, 온라인 쇼핑 강화 결실, H 원래가 온 오프라인 동시 공략. 그래서 정지선이라는 분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회장이 올해 핵심 사업으로 꼽은 온라인 쇼핑 강화 곧 결실을 본다. H몰 페이를 론칭하고 간편 결제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페이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연세 드신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이분들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인천경제청이 중국 인공지능 최대 기업 센스타인과 협업 의향서 체결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지난해 알리바바로부터 6억 달러 그리고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받으며 기업 가치가 60억 달러 약 6조 7천억 원으로 상승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업 이름이 센스타임인데 이거를 보시라는 거죠. 알리바바가 자금을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엔트파이낸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소뱅이 이미 엔트파이낸셜에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할 때도 이 동일한 자금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예. 왜 이 사람이 소뱅에서 움직이는 자금이 왜 알리바바에서 움직이는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중국 자금하고 왜 같이 움직일까?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냥 반대만 하고 배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럴 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펀드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비전 펀드 1호가 출발했죠. 그럼 앞으로 2호, 3호가 출발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대부호들이 이 사람한테, 손정희한테 돈을 맡겨서 4차 산업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런데 5G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조립 금속,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핵심 어떤 그런 스타트업 업체를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가장 많이 인력 확보를 한 사람이 아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프트뱅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시너지는 분명히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고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달통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티켓몬스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뉴스 하나로 말씀 못 드리는 거죠. 그거는 다 찾아보시고 지난 뉴스를 쭉 많이 찾아보시면 결론이 딱 보이실 거예요. 그림 자체가. 이번 영상에서는 뭐 무슨 코인이 어떻게 오른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코인이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걸 찍은 거거든요. 이거를 딱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친중이다 이렇게.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친중은 아니에요. 친중은 아니고 이런 거 경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색깔론에 관해서는 저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단기적으로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그런 것만 뉴스 한 개만 보고 결정 내리시면 큰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큰 흐름에 관해서. 근데 제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통일에 관한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중국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경우, 패권의 흐름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론이 분명히 화웨이에 관한 것도 올 3, 4분기 정도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날 거예요. 뚜렷하게 엄청나게 재미난 말씀을 드린 건 없지만 항상 구독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날씨가 썩 좋진 않은데 어쨌든 시세가 알트코인이 아무것도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슬금슬금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모두 다 성투하는 그날까지 꼭 홀딩하시고 다들 기쁜 일이 있으신 2019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